혁신과 반역이 단 한 끝이던 때 고려의 끝지점 어지러운 실세 속 목검을 맞대는 중마고를 담습니다. 비탈 조심해라. 귀하신 몸 달라질라. 살이나 조심하시지. 한양. 선호는 망명 높은 양반집 자식이었고 반면 휘는 무예 하나는 타고난 천안 대장장이 출신이었죠. 항복. 누가? 신분이 다를지언정 무예와 결투는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팔자는 부모가 반이라더라. 나는 선호 네가 부럽다. 부자 꼰대도 네가. 연사는 세 곱이니까 합이 반냥. 에이씨. 그 시각 저작거리에선 왕을 폄하하는 글을 붙이는 일명 벽서범이 날뛰었는데 누가 볼 거지? 급제하면 농미가 열섬이야. 그때 나라가 작살이 나든 말든 출세끼려만 눈깔이 시뻘개져가지고 벽서범을 만납니다. 농미가 열서? 에라이 쓸개 빠진. 혀를 차는 벽서범.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에라 이슬게 빠진. 에이 그리 심한 말을 했으려고. 했어. 딱 걸렸고 거기 남색 두건. 남정네들을 울리고 도망가려던 그때 동지들 거기서 봅시다. 시절 젠장. 졸지에 날벼락을 맞는 둘이었죠. 안 떨어져? 엮은 게 누군데? 강하죠. 눈썹 휘날리게 달리며 걸음이 닿은 이곳. 이화로? 뭘 꿈을 대? 길을 처음 와? 양반급이나 사또들이 머물고 가는 이화루. 그리고 큰 채에 들어서자 리덱도령인지 횡재하셨어? 휘를 둔갑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밖에선 휘가 흘린 피를 보고 무관 치도가 눈치채는데 벽서범 이리로 들었다. 이바로 큰 채는 칼차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냐? 단칼에 베어버릴 표정으로 큰 채에 들어서고 휘는 이런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벽서범을 추적 중이니 물을 용서하시오. 벽서범을 찾는 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감히 이 순간 네 앞이라고 난동이냐? 선호가 나섭니다. 네 앞이냐? 네 위에 까마득한 위에 정삼품 사복시정 남전대감 내 부친이시다. 내 너 따위 하급은 흔적도 없이 찢어버릴 테니. 귀대의 자제분을 몰라 배웠어. 알아배웠으면 꺼져. 신분으로 찍어 누르는 법을 아는 선호. 빚졌으니 갚아야지. 셋은 그 길로 잔을 나눈 벗이 되고 남선호다. 서희. 희재다. 내 이름. 술기운은 이들의 야망을 뱉게 만듭니다. 지긋지긋한 서울 팔자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거다. 팔자의 반은 부모라 했었지. 나머지 반은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나라가 뒤집어질 때 즉 고려가 멸망할 때 그때 나는 그 중심에 설 거다. 무슨 수로? 이성계 장군의 칼이 될 거야. 오직 그분만의 칼이 돼서 이 썩어 빠진 고려 모조리 도려낼 거다. 칼이 되어 나라를 바꾼다. 선호의 배포는 이토록 큰데 니들이 말하는 나라가 뭔진 몰라도 난 밥이 나라다. 쌀이 뒷간에서 나면 뒷간이 내 나라야. 밥이 날아라. 휘는 어지러운 세상 속 밥이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눈 버린다니까. 그 이쁜 눈 가물거리면 쓰겠냐? 그리 걱정돼서 외숙을 하셨대? 간지를 앓고 있는 누이, 연희. 우리 연이 꽃신 신고 꽃길만 걸으라고 오라비가 사왔지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의 나라. 그의 바람은 결코 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무관 시험을 접수하는 휘. 남선호요. 알잖아. 가. 비영골 서희요. 서희. 그런데 아버지의 생사란에
불가. 뭐요? 내 아비 평행으로 대줬잖아. 내 말이 틀려? 팽형을 당한 건 부친이요, 내가 아니라. 걔가 범을 날까? 지금 개라셨소? 남매의 아버지는 모중의 이유로 팽형에 처해졌었고 취소하시오. 취소하란 말이야. 하하, 이것들이 완전 쌍으로. 그러네. 당시 그 충격으로 인해 오라비 연희는 간지를 앓게 된 것이었죠. 팽형인이 자결하면 자식은 호적을 지키게 돼 있어. 이런 꼴 당하지 말라고 자결을 택하신 거요. 괜찮다. 우린 괜찮아, 선호야. 억울한 휘. 이렇게 무관응시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며칠 뒤 몰입꾼? 같이 어울릴 사람이 누구게? 누구면? 수문화 시중 이성계 장군. 이성계 장군이 선호가에 수렵을 보낸 것인데 장군의 눈에 들면 사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장군은 기천을 가리지 않고 품으신다. 응? 사병대장 이질환 여진족이고 부장 조용문 천출이야. 그는 실력만으로 사병을 뽑아 곁에 두었기에 몰입꾼 삭시나 두둑히 쳐줘. 사병이고 나발이고 쌀독이나 먼저 채우자. 휘는 몰입꾼으로서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죠. 대감,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몰입꾼은 제대로 골랐구나. 잘 뛰고 잘 짓고. 날이 밝자 수렵이 시작됩니다. 고려 최고의 장군 이성계. 남선호입니다. 평소 장군의 대라 진격을 흠모해 왔습니다. 화를 보자. 선우의 활을 가져오라는 장군. 그리고 내 것을 써라. 본인의 활을 하사합니다. 무릎으로 받아라. 첫 얼굴 도장을 제대로 찍은 선호. 그래서일까요? 그만 화살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하는데 평소대로 쫄지 말고 서풍, 바람 세기는 댕기가 날릴 정도 한보 앞을 쏴. 치솟을 때 말고 날개짓을 멈출 때. 듣고 있냐? 그리고 이 순간 조언이 담긴 화살은 그대로 매를 꿰뚫습니다. 제법이다. 과찬이십니다. 허나 장군의 입은 시선 아래를 가리켰고 쏠 줄도 아느냐? 비로합니다. 실력을 보자는 이성계. 관역을 주마. 휘가 활시위를 당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몰입꾼으로 두긴 아깝다. 무과엔 응시할 테지. 소생 천출이오라. 그 순간 농명세에 보여라. 응시를 허할 것이다. 활촉을 건네는 이성계. 서면 그저 땅일 뿐이나 걸으면 길이 된다. 길을 내보아라. 이로써 휘는 무관시험에 응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생정부에 양귀비를 들여오다니. 휘든 누구든 무가에선 안 집니다. 허니 조롱 마십시오. 무과로서의 인정을 바랬던 휘. 서면 그저 땅일 뿐이나 걸으면 길이 된다. 길을 내보아라. 못 말려 누가 말려. 고려 제일검의 아들을. 그리고 고려 제일검이라고 일컫던 회의 아버지 고려 제일검이면 서건. 서건의 아들 서휘 농명관으로 향합니다. 문부터 깨자. 제 농명을 청하러 왔소. 그리고 하사받은 화살촉을 들고 휘는 말합니다. 내 아빈 개가 아니라 고려 제일검 서검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꺼지라고 해봐, 이 개자식아. 누가 그러더군. 고려 제일검이라고.
이에 무관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죠. 농미열섬 살아났다. 잘 됐네. 며칠 뒤 연을 날리러 나선 이들. 그런데 벽서범이 아닌 여인 같은 그녀의 모습에 둘은 조금씩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놔둬 라비. 잘린 연을 찾으러 가는 휘. 아서라. 황천 갈라. 가변 희재가 내려가 보기로 하는데 아니, 꽉 잡아. 그런데 이때 어쩌다 한의 밤은 풍등 날린다. 그건 너이니까 그게 꼭 너여서 먼 길을 돌아 한편 둘을 찾던 선호는 저놈 제가 잡습니다. 벽서범을 추격하던 무사를 마주하는데 남선호 너를 벽사함이로 축포한다. 허나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비밀은 먼저 발설하는 자가 죽는다. 널 살려준 건 너여서도 아니고 네 아비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희 쪽일 거라 착각지 마라. 분명 치도의 행동은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형이 쓰던 것이다. 남전을 만나는 선호. 칼은 서울과 양반을 나누지 않는다. 칼은 너를 가문에 입적시킬 것이다. 사실 그는 형을 잃었던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놈이 죽었어야지. 선호에겐 무관이란 형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인정이었고 하나 약조하여 주십시오. 어사화를 꽂으면 다신 제 앞에서 형을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젠 저도 저로 살겠습니다. 부탁을 간청합니다. 약주하마. 한편 휘도 마음을 다잡는데 아버지 탓 아니야. 나 질랄병 걸린 거 아버지 모함환자 탓이야. 두 아들 다 퍼줘서 우린 조밥도 간신히 먹었어. 근데 그런 분이 군량을 빼돌렸다고? 탐관오리라고. 오라빈 그걸 믿어? 안 믿어. 이런 일을 하다 팽행을 당하신 아버지. 남의 이름이 적힌 아버지의 활을 들고 응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한 명만 뽑는 대시! 조준! 격발! 무과가 진행됩니다. 둘은 갈고 닦은 무예로 응시자들을 물리쳤고 나 죽을 힘을 다할 거다. 상대가 아무리 너라고 해도. 장원전에서 보자. 끝내 둘은 자원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장원전이요. 대시! 그런데 이때 덧나버리기 시작한 선우의 오른팔. 이내 한쪽 팔은 피칠갑이 되고 선호야. 너 죽일 작정으로 무가정에 들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렇게 일격을 준비하는 두 사람. 격돌합니다. 서희승. 그런데 그만 선호가 한결의 북소리를 듣지 못한 것. 그리고 놀라운 말이 들리는데 종 남선호
승. 판결이 뒤집힙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시관이 종료를 선언해야 끝이 난다. 그 후 이화로로 옮겨진 휘. 있어봐. 상처만 가리자. 그리고 붉은 명주천을 건네는 희재. 부치는 팽영인, 누이는 간질에 막 과시 떨어진 모일분의 헐렁이. 최악이네. 그게 어때서? 그녀는 이런 휘가 좋았습니다. 내게 무과에선 떨어졌지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었고 서둘러 돌아가려던 휘. 그래. 그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데 팽영이네 자식이라서 그런 거요? 네 애비 가마솥에 가서 물어봐라. 아, 좋다. 선우의 합격을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던 남전. 휘는 처음부터 이길 싸움이 아니란 것을 깨닫습니다. 제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넌 이길 수 있었겠지만 난 이겨야만 했다. 대감이 제 유일한 벗을 망쳤습니다. 벗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내 핑계를 대도 좋으나 벗은 마라. 이때부터 운명의 방향은 수없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사달라는 걸 보기 싫으면 합주기로 합. 장군에게 편지를 쓴 희재. 찾으셨습니까? 따라라. 이번 묵과는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이었고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산 중턱에 부자를 데리고 온 이성계. 그리고 시관이 묶여 있었죠. 식전부터 서한데 투서가 들었다. 네 아들이 장원이었다지. 풍문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였는데 매듭을 풀 수 없을 땐 끊어야 한다. 끊지 못한다면 너희 부자는 여기서 죽는다. 손이 떨리는 선호. 비밀을 알고 있는 시관을 쏴야만 합니다. 끊었습니다. 나를 흠모한다 했었지. 이제 겨우 한 걸음 다가온 듯 싶다. 아는 이가 하나 더 있다. 어찌할 테냐? 휘는 제 평생의 벗이나 벗을 위해 죽진 않을 겁니다. 벗을 위해 죽지 않는다. 선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징집을 명한다. 무슨 말씀이시오? 그러네. 요동철 전방으로의 징집. 이때 간지를 일으키던 연희는 그만 머리를 크게 다치는데 숨죽이던 선호가 달려옵니다. 누구냐? 휘의 누이입니다. 치워라. 대감. 물러서! 그가 원했던 건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관을 산 거라는 이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 접니다. 제가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만 화를 쏩니다. 그 관역에 누구면 또 어떻습니까? 연히 제가 살립니다. 소신을 똑바로 밝히는 선호. 하지만 남선우가 내게 군역을 씌웠다고, 이 멍청한 새끼야. 진실을 듣게 된 휘. 소식을 들은 희재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허나 떠나간 후였죠. 벗과 사랑, 모든 게 희미해져 갈 때 요동 최전방에서 무려 3개월을 버텨낸 휘. 선발 때는 죄수들과 왈패들로 꾸린 오합지졸일 뿐 사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장군의 생각과는 달리 선발 때는 용맹히 싸웠고 다들 죽은 뿐이니 전쟁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이유인지 이곳에 있는 치도 사실 그는 이곳 최전방에 직접 지원했던 것인데 그렇게 치도와 휘는 이번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칩니다. 망이요. 야, 좀 살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망. 숨 붙어 있어. 살아 있어. 눈 있으면 보란 말이오. 그러냐? 내 눈에는 시신으로 보이는데. 살아서 돌아가자. 망. 그저 갑갑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이토록 뻥 뚫린 곳을 찾아 휘는 한 가지를 떠올리곤 했는데 희재의 명주천, 그녀를 그리워하는 날들이 점차 늘어갔고 마지막 자는 마음 가는 곳에 따른다더라. 이제 출전을 앞둔 선우 역시도 사는 전쟁을 앞두면 쓸데없이 용감해지거든. 할 말을 가슴속에 담은 채 죽고 싶진 않으니까. 그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 마지막 잔 이미 휘에게 갔다. 알아. 하지만 그게 내 잔을 저버리면 안 돼. 한편 적장의 목을 치러 간 휘. 왜 따라왔소? 붉은 갑주. 노리던 장수의 목이 보이는데 바람은 기민머리 스칠 정도 5벌 더 봐라. 그 순간 바람은 귀밑머리 스치면 5보, 앞머리 날리면 10보를 더 봐라. 아버지와 똑같이 말하는 치도. 화살은 정확히 적장의 목을 꿰뚫고 퇴각합니다. 허나 치도는 추격대로 인해 치명상을 입게 되고 휘는 그의 왼팔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데요.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있던 뱃문신. 당신 누구야? 전 북방 토벌대 흑사조 조장 박치도. 치도는 서검이 아끼던 장수였던 것. 대장 갑주다. 갑주가 네 몸에 맞을 때 전화를 하셨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휘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대장은 항상 널 자랑했고 늘 연을 그리워하셨다. 이 유품과도 같은 갑주를 착용하는 휘. 용맹한 병사들만으로는 못 버틴다. 글쎄, 유능한 지휘관 있을 것이다. 전장으로 나섭니다. 그 기품에 병사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잘 쏜다. 마지막 남은 장수의 목까지 베어버리는 휘. 적장을 뱉다! 적장을 뱉다! 그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전대! 지휘! 한편 이화로를 떠난 희재. 도착한 곳은 허름한 빈집으로 보이는데 문을 열어본 그때 누군데 허락도 없이 드느냐? 정벌이 끝날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여성은 이성계 장군의 둘째 아내 강씨, 그리고 희재는 여기 온 목적을 밝힙니다. 감히 상상치도 못한 곳에 저를 세울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왕후의 곁. 나를 지킨다는 건 내가 위험하다는 뜻이겠다. 왕후의 곁. 희재가 꿰뚫어본 장군은 이러했는데 나의 나라는 무엇인가? 썩어 문드러진 고려인가? 그도 아니면 스스로의 나인가? 혼란한 정세 속 고려를 도려내 왕좌에 오를 것이란 것. 이름이 무엇이냐? 희재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장수들을 불러 모은 이성계. 왕을 의롭게 죽이면 백성은 죽은 왕을 가여워하고 그리워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여 고한다. 나 우건 노통사 이성계는 이호로 왕명을 거스른다. 반역을 꾀하고 요동 정벌군은 회군한다. 개경으로의 회군을 지시하는데 영문을 꾀하기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선발대가 더 버티면 정벌 불가로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허나 그 반대라면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왕을 비난할 것입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왕이 보낸 선발대가 선멸해야 병사를 사지로 몰았단 명분이 생기지만 휘가 이끈 부대는 벌써 수개월째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죠. 격살대를 꾸려라. 예, 장군. 너도 가라. 가서 공을 세워라. 내 널 곁에 두고 중히 쓰겠다. 척살대 선봉에 설하는 이성계. 서서 받아라. 명을 받듭니다. 이성계 장군의 칼이 될 거야. 선호는 그토록 그리던 장군의 칼이 됐다만 명심해라. 너흰 요동에 간 적이 없다. 휘가 그곳에 있을 거란 생각은 까마득하게 모른 채 척살대를 이끌었고 군막을 와줍노. 전마들 좀 뭐하는 기고? 아,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오, 시방? 회군. 휘 역시 현 사태를 단번에 파악합니다. 본대가 회군 중이오. 군막이 거치고 병력이 빠지고 있어. 가서 직접 보시오. 본대가 회군하면 우린 꼼짝도 없이 갇혀 죽는단 말이오. 이게 미쳤나? 미친 개야 라고 묻던 지휘장 제일 먼저 도피하는데요. 마침 잘했네. 그 순간 놈들이 감히 나를. 척살대가 도착합니다. 형이 트고 있다. 날이 밝기 전에 끝낸다. 그리고 선발대를 도륙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한 치도. 왜 놈들이냐? 본대 전령이다. 전령이 새벽에 와. 그것도 떼거지로. 군호가 무엇이냐? 군호! 척살. 그의 호령에 전 선발대가 반격에 나서고 다들 조사하라. 시커먼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참혹한 현장에서 휘와 선호의 칼이 부딪힙니다. 허나 이때 휘를 대신해 칼을 맞은 선호. 몰입군. 이놈들이 착당을 했구나. 예. 다행히 치명상은 피한 선호. 깼냐? 눈먼 칼이 오장육부만 피했더라. 잃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잃을 게 있더라. 휘, 너 말이다. 악착같이 잡으려고 했는데 더는 힘들 것 같다. 사실을 듣는 게 두려웠을지 쉬어라. 왜 안 묻는 거냐? 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만 네가 끌려간 이유, 또 내가 거기에 간 이유. 그만해. 선발대 지워야 했어. 그래서 간 거야. 너희 죽이러. 그만! 우리 시켜서 싸운 죄밖에 없어. 그런데 왜 시켜서 싸우다 죽는 게 전쟁이야.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 여기까지 쫓아온 척살대 토벌대장. 연희는! 죽었다. 그 사실을 숨겨라.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누구든 알게 되면 내가 죽일 것이다. 선호는 남전의 강요대로 연희의 존재를 숨기는데 우리 연희 그렇게 만든 건 용서가 안 돼. 난 네 아비에게 갈 거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죽는다고? 너와 나 더 이상 벗 아니다. 그리고 지금 놓쳤나 보군. 우통선은 실패한 장소를 품지 않는다. 이리 아둔에서야 척살대를 여진족으로 꾸린 건 죽어도 탈이 안 나기 때문이다. 입닥쳐! 장군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네 놈은 난 내 아비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도구. 선호가 현 상황을 꿰뚫어 본 바 이러했는데 우리 아들이 선발대들과 있다.
현장의 자식이니 볼모로 그만일 것이다. 볼모로 잡힐 아들과 꾸려갈 나라에 대한 저울질. 결정해라. 나라냐 핏줄이냐? 나랍니다. 즉 팽당할 걸 알고 있던 선호는 버려진 걸 인정해야 살 길이 트인다. 넌 새 주인이 필요하고 난 날선 칼이 필요하다. 내 곁에 서라. 결정해라. 그의 나라를 위해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이화로에선 이월에도 이리 고운 꽃이 있었나? 한 남성이 대낮부터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데 애비는 전쟁을 나간 판에 아들이라는 놈이 술이나 빨고 앉았고 저런 망족이 또 있을까? 모두 술을 마셨지만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 병장기는 손 옆이고 12방위를 완벽하게 호위하고 있다. 저자 내 눈엔 망종이 아니다. 이성계의 5번째 아들 방원. 위화도에서 급전입니다. 보자. 회군을 하던 장군이 그에게 전원을 전했고 그 내용은 자리를 물려라. 당연히 연모에 가담하란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뚫어야 한다. 가솔이 잡히면 아버님의 형명도 못 깬다. 그의 임무는 강씨 부인을 호위하는 것이었고 놀라운 칼솜씨를 보입니다. 나를 미리 알고 이 사달이 날 것을 따로 알았다. 넌 정체가 뭐냐? 금상사는 약방에 넘치고 백교환과 혈갈은 기방에서 주렸습니다. 기생이라. 잘 견디셨습니다. 한편 이성계는 개경으로의 회곤에 성공하고 왕의 옥자를 서서히 밟아갑니다. 혁명으로 왕위에 오른 장군은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고 나라가 뒤집혀 버렸어? 어깨 산골에 처박힌 내보다 모르기리니 이성계인가 모시가 하는 갓나 새끼가 싹 다 갈아엎지 않았가서. 이 얘기를 접한 휘와 이제 궐로 들어온 방원. 봐야겠다. 뒤집어진 세상. 내 눈으로 똑똑히. 그리고 다행이다. 하늘이 도우심이야. 아버지 앞에 선 선호까지. 소자 심려를 끼쳐들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살아 돌아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욕망 그득한 이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휘 아버님께 갈 것입니다. 그 출발은 휘였습니다. 남점 대감의 저택. 들어오너라. 칼을 쥔 채 들어온 휘. 물을 것이 있어 왔소. 만약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건 진실의 대가가 두렵기 때문이다. 단 네가 두렵지 않다. 내가 널 군역에 보냈다. 하나 널 노리고 척살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세상에 그저 죽어도 되는 목숨 같은 건 없소. 대인은 소위의 희생을 가슴에 묻는다. 그뿐이다. 본인의 세상을 망친 그에게 칼을 뽑으려 합니다. 대감마님. 그런데 내 부하다. 인사 올리거라. 무슨 이유인지 연인은 처음 뵙겠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허허 이 사람 얼굴이 빤히 보나. 혹 구면인겐가. 제 이름은 연이고 질랄병에 걸렸고 제 아비는 팽형인인데다가 기억마저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요?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상실했던 것. 간질은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그쳤다. 흉한 기억들과 함께 사라졌을 테지. 날 죽이면 연희도 죽는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서로가 서로의 세상이었던 휘와 연. 나 좀 보시오. 나를 본 적 있으시오? 이젠 안부조차 모른 채 초면이요. 나를 아는 듯하여 신뢰했소. 남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봅시다.
다음 날 이제부터 너는 내 미치다. 연인을 볼모로 두고 남전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 휘. 거래가 틀어지면 칼이 간다. 연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수시 중에 5째 방원이다. 저자의 마음을 훔쳐 훔친 다음엔 목표는 방원이고 죽인다. 그는 이성계 앞에 문안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심오하시니 문안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 다시 어쩌라. 그게 어쩌라. 다시. 주상전하께 문안 올리옵니다. 부득이하게 전 외에서 문안 올리는 심정 널리 헤아려 주시옵소서. 방원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러댔고 전하, 그 마음 깊이 헤아렸으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라. 세자 책봉 논의를 금하셨다지요. 현재 자제들 중 8제인 의양군만을 곁에 둔 채 후계자 토론을 금지했던 것이었는데 의양군은 8 중에 8이었고 서자일 뿐인데 어찌 어심해 두십니까? 과인의 마음을 엿보았다. 중전께서 의양군의 책봉을 눈물로 호소하신다 들었습니다. 어찌 천년 왕죄본을 백연머리 송사로 세우려 하십니까? 정한! 이것은 왕위를 홀로 노리고자 한 이성계의 작전이었다만 정한군을 두려워하는 건 의양군이 아니라 전하십니다. 일만의 적진을 홀로 뚫은 내가 자식을 두려워한다. 적진의 1만은 죽여도 자식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름이 짙어질수록 용기는 옅어집니다. 본인을 빼다 박은 방원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냐. 기다린 것입니다. 선호는 방원을 만납니다. 이 분만 가득한 사원부에 칼이 한 자루 있다더니 너로구나.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니지. 조롱으로 들어야지. 나는 서울을 금고할 것이다. 명심해라. 바뀐 것은 나라다. 세상이 아니라. 바뀐 세상에선 대군도 그저 신하일 뿐입니다. 자중을 바랍니다. 이것이 둘의 첫 만남이었죠. 한편 방원을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는 휘. 장군 정사정, 개국 공신이자 방원의 측근. 넌 놈의 입을 열어 왕의 눈에 들어라. 난 놈을 죽여 왕원의 눈에 들 테니. 우선 치기로 한 건 최측근 정사정이었고 그의 도박장을 대뜸 습격하는데 대감 가셔야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누구긴 노름에 미친 투정꾼이지. 노름이 무섭긴 무섭다. 불이 나도 뭉개할 적정이니. 박과 한 펴구나. 시도의 활약으로 정사정을 포박합니다. 넌 누구냐? 내 반드시 너희를 찢어 죽이리. 그리고 이제 백지를 대군들의 약점으로 채워라. 한지에 빈틈도 없어야 네가 산다. 선호는 대군들의 모든 약점을 적어내라 했고 빽빽해. 노름을 고변하면 국법에 죽고 배신이 들통나면 방원에게 죽는다. 놈은 어차피 죽어. 이 문서는 보기 좋게 이성계에게 들어가는데 진안군이 술병으로 각혈을 한다지. 금시초문입니다. 둘째 영왕군은 서자만 15이니 어찌 싸우될지 눈에 선하다. 전하, 셋째 이간군은 갓도 버거워하니 익성관을 어찌 버틸까. 전하. 넷째 방간은 간음과 통음을 일삼으니 왈패와 무엇이 다를까. 어버머마. 허면은 누굴 국본으로 세워야 하느냐. 때묻지 않은 의양군과 수차례 피를 묻힌 방원. 누가 좋겠느냐. 사실상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질문이었고 의영군이 비록 어리고 서자에게 나나 총명하고 어지러 그 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허니 전하께서는 부디 의영군을 왕세자로 봉하시어 천년 사직의 깃들을 굳건히 다지소서. 방원은 이 수모를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후회냐. 첫째 형님의 병화를 아는 이가 극히 적다. 먹지 않은 입은 오직 하나. 대장군 정사정. 개 한 마리 잡아야겠다. 그리고 그 개 잡는 칼은 내랑 개 잡으러 아이 갈래. 나락개다. 우연하게도 휘에게 오게 되고 내래 모시는 분이 누군 줄 아니? 투전판. 앞장서. 숨통 네가 끊어. 그렇게 정사정을 암살하러 모인 하청들. 가려. 그런데 여긴 이화루였고
순식간에 정사정에게 달려드는데 휘는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나 그만 희재에게 이 모습을 보입니다. 꾸벅 졸다가도 너 보이면 그리워서 밤같이 새웠어. 너무 그리웠던 그녀였지만 내 꿈엔 너 없었다. 너 잊고 살았다. 거짓말이야. 휘는 자신의 험나는 세상에 희재를 들이길거렸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 시각 궁궐에선 정사정이 죽는다. 개국을 하면 제일 먼저 공신 중에 하나를 죽여야 합니다. 해야 제 분수를 깨닫고 전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미리 헤아리고 먼저 결행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선호는 단도직입적이었고 정안을 어찌 생각하는지도 헤아려 보아라. 두려워하십니다. 정한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는 것을. 감히 또한 그리워하십니다. 전하 대신 피를 묻히던 정한군을. 이내 속내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절 어디든 들 수 있고 누구든 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정한군을 두려워하고 그리워하실 일 없을 겁니다. 즉 방언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것. 하면 또 헤아려 보아라. 훈신 종친의 사병을 눈감았더니 이젠 서서히 하전들까지 사병을 둔다. 어찌 해야겠느냐. 헤아렸으니 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일 독대는 끝났습니다. 육품이 왕을 독대하는 건 통상이 아니라 파격이다. 넌 뛰기도 전에 날려하는구나. 세상의 모든 새는 뛰기 전에 납니다. 이러다 넌 그저 쓰이다 버려질 뿐이다. 10년 마십시오. 비상도 추락도 제가 감당합니다. 그렇게 다음 스텝. 다음은 방언의 병기창이다. 난 병장기를 몰수할 테니 넌 주인 없는 병기창을 꿰차라. 방언 얼굴 보려다 늙어 죽겠네. 단계 밟아. 그게 최선이다. 방언의 병기창 접수하기. 아, 여긴 줄도 모르고 한참 찾았네. 네 묘자리 찾았니? 요동 최전방의 무예들답게 현장을 싹 쓸었고 병기창까지 회수합니다. 누구 거냐? 정한군 이방원. 그자의 병기창이요. 내 꿍꿍이 따로 있고 더 들어가면은 형들도 위험해져. 들어보자. 그 꿍꿍이. 어디 그 사연 드러나 좀 보자. 문복이 말이 맞다고 본다. 봐야 할 게 있어. 듬직한 형님들도 휘를 도와주며 수월하게 세워진 다음 계획. 수렵 중 늑대를 발견한 방원. 이 순간 정체모를 화살이 늑대의 귀를 뚫는데 이곳에 등장한 휘. 이 귓구멍을 뚫어야 가죽값을 온전히 받소. 그 니놈 실력은 쓸만하다만 이 꿀른 법은 먼저 배워야겠다. 방어는 그를 반기지 않았고 대뜸 결투가 시작됩니다. 꿀는 법을 가르치라신다. 누가 누굴? 내가 너를. 부정판탄 새끼. 너지. 거성은 참 빠르네. 그리고 이때 휘 쪽의 다음 작전이 시작되는데 남서쪽 언덕 끝. 노송 뒤. 이 상황 속에서 방원의 환심을 사는 게 계획이었지만 노송자로 숨을 보아. 붙어라. 그의 무예 역시 수준급이었기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고 제법이다.
읽었나? 귀는 일이 틀어짐을 느낍니다. 원하는 바를 말해봐라. 가족이면 좋카오. 하면 이건 어떠냐? 살려달라. 네, 들킨 겁니다. 늑대의 귀를 깨는 솜씨로 암습자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것이 우연이냐? 우연히 겹치면 인연이라는데 거참 야박하네. 이 어찌 왔나? 걸어왔지. 내 널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 대보거라. 내 마지막으로 묻겠다. 넌 누구냐? 과연 휘의 운명은 인연은 아닌 듯 싶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나의 나라는 2019년도에 방영된 JTBC의 사극 드라마입니다. 연기력이 검증된 화려한 출연진, 쉽게 풀어낸 스토리 덕에 방영 당시 큰 인기를 끈 작품인데요. 평소 사극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도 편히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니 이번 기회에 꼭 접해보시길 강추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1에서 6화를 간결히 요약한 버전으로 워낙 방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에 꼭 1화부터 차근차근 정주행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